안녕하십니까. 암행어사 출두의 양지혜입니다. 상품의 질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에 따라 기업의 매출이 큰 영향을 받게 되면서 생겨난 새로운 직업 미스터리 쇼퍼. 미스터리 쇼퍼란 말 그대로 수수께끼 손님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해당 기관의 서비스를 모니터하여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관 직원의 태도, 상품의 질, 청결도 등 전반적인 서비스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질적 조사 방법입니다. 저희 암행어사 출두에서는 직접 미스터리 쇼퍼가 되어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곳의 서비스나 품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생생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를 위해 이화여대 교수이며 한국마케팅학회 상임이사를 맡고 계신 박정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우선 고객 만족도 조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고객 만족도 조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왠지 어렵게 들리지만 예전부터 경영의 슬로건이었던 손님은 왕이다 또는 고객 제일주의의 발상과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고객 니즈의 충족도가 높은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갖고 싶다고 욕망을 느끼고 실제로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해 본 결과 기대한 것만큼 또는 그 이상의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j.a. 굿만은 고객 만족이란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그 결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고객의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를 하여 고객 만족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기업과 많은 기관들이 실행을 하고 있고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기업 측면이 아니라 고객 측면에서 고객이 기업을 평가한다는 고객 지향성 개념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 경영은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도입이 되어 이제는 고객 만족을 넘어선 고객 감동 경영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조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인 KCSI 조사입니다. 1992년 처음 시작하여 올해 23년째를 맞았습니다. 현재 100여 개 산업의 350여 개 기업을 고객 만족도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각 기업의 노력이 매년 고객으로부터 직접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고객 만족도 조사입니다. NCSI 조사이고요. 이 NCSI에서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를 직접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 평가한 만족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입니다. NCSI는 국내외에서 생산 판매 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의 제품 서비스도 측정 대상에 포함시켜 국내 기업과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산업과 국가의 품질 경쟁력을 관리하는 데도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암행어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객 만족도 조사에 활용하는 PCSI 조사입니다. 이 PCSI 조사는 공공부문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는 대표적 현장 실천형 모델로 정착이 되었고 한국의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평가 모델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의 체계적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획예산처가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고객 만족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기업, 중정부기관,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그리고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봐야 할 점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4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 자체의 품질을 나타내는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입니다. 이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은 3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편익성입니다. 편익성은 해당 기관의 서비스 상품 자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 및 가치의 정도와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은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능력의 보유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체계의 전문성, 필요 기술의 보유 수준, 업무에 필요한 지식의 보유 정도 등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성입니다. 혁신성은 고객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프로그램의 기획 정도를 나타내며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창의적 프로그램의 기획, 그리고 업무 혁신을 위한 개선 활동 등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서비스 전달 품질 요인입니다.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와 제공 수단으로부터 느끼는 품질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3가지 구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응성입니다. 대응성은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 및 시스템 또는 절차의 수준을 의미하며 절차 또는 구비 서류의 적정성 및 간편성, 업무 처리의 신속성, 의사소통의 명확성 등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지원성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활동 및 서비스 사후 관리의 정도를 나타내고요. 정보 및 자료 제공의 접근 용이성, 안내물 등의 비치 여부, 최신 자료의 갱신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감성입니다. 고객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정서적 태도 및 행동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고객의 니즈에 대한 이해, 고객에 대한 친근감, 배려하는 정도, 친절한 태도, 그리고 정중하고 예의 바름 등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서비스 환경 품질 요인입니다. 서비스 제공 시설 및 환경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쾌적성인데요. 서비스 제공 환경과 시설의 쾌적하고 청결한 정도입니다. 환기, 온도, 소음, 청소 상태의 청결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편리성입니다. 서비스 제공 환경과 시설의 편리한 정도를 뜻하고요. 물적 시설의 이용 편리성, 이용하기에 편리한 입지, 안내 표지 구비 정도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미성입니다. 서비스 환경과 온라인, 오프라인 시설의 아름답고 단정한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공간 배치 및 구성의 적절성, 직원의 단정한 용모, 건물 시설의 아름다움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회 품질 요인입니다. 서비스의 공공 측면에서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 품질 요인도 3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렴성, 업무 처리의 투명성, 도덕성 및 공정성의 정도를 뜻하고요. 업무 처리가 얼마나 투명하냐, 기관의 도덕성, 기관의 윤리적 행동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성 요인은 공익성입니다. 해당 기관의 본질적인 역할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국가 발전의 기여도, 사회 봉사 활동 등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성 요인은 사회 봉사입니다. 사회의 이익과 복지를 위한 사회 환원과 사회 봉사 활동의 정도를 나타내고요. 사회 봉사 활동의 정도, 소외계층 보호 노력, 이익의 사회 환원 노력 등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달 내내 박물관을 다녀왔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좀 박물관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박물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박물관은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 박물관에서 전시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또 박물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전에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체험이라든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시민들이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점에서 문화복합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물이겠죠. 네. 근데 이 박물관의 유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존재했던 것을 지금 우리가 현대에 그것을 발견을 해서 어떤 한 장소에 전시를 해놓은 것인데요. 이 박물관의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이성적인 부분으로 그 유물에 대한 해석도 하겠지만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유물을 보면서 그 다양한 과거의 파편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합해서 과거의 모습을 상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재구성하는 그런 장소가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수집해서 보관하는 곳만이 아니라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파편인 이 유물이 원래의 자리에서 해체되어서 다시금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의미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곳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은 유물의 수집과 전시 그리고 수용을 통해서 어떤 복합적인 의미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객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근데 박물관은 엄격히 말해서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물을 수집하는 개인 그리고 이 연구자의 어떤 관심사에 따라서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이 될 그런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 박물관이 좀 객관성이라고 하는 걸 유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관람하는 개개인들이 각자의 의미를 부여하고 아까 말씀드린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을 발동을 시켜서 개인적으로 재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어떤 의미의 창조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의 전시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의미를 어떤 고유한 시각적 수사를 통해서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장소이고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 박물관이 처음 이 박물관이 만들어진 이 근대 사회와는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근대 사회에서는 좀 민족적이고 그리고 인종적이고 이 사회적 질서와 가치 규범이라고 하는 게 중심적으로 다루어졌는데 지금은 주변부에 있는 삶 그리고 이제 초민족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곳이 박물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박물관은 민족 문화의 전당이라고 하는 그런 옛 규범에서 탈피해서 지금은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 장소로 변모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박물관에서 좀 현실의 어떤 걱정이나 실험을 잠시 잊고 낯선 문화를 소비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숙하게 이렇게 그냥 그 박물관의 유물들을 보고 사색에 잠기고 하는 것에 강요를 받지 않고 이제는 여러 가지 편의 시설도 있고 그런 문화 공간으로서 복합 문화센터의 양상을 띄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 박물관들은 그런 과거의 어떤 좀 엄격하고 어떤 가치 규범이 지배적인 그런 장소에서 즐거움을 선사하는 문화적인 장소라고 하는 것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박물관이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진지함이라고 하는 건 잃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교육의 장소, 배움의 장소로 아주 소중한 그런 곳이고 이러한 박물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세련되어지고 그리고 다양한 시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소중한 문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련되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느낄 수 있는 문화 복합 공간이라는 점에서 네.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네. 그러면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 수준이 얼만큼 만족도를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서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모습 VCR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는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모습 보고 계시고요. 네. 여기는 3층입니다. 3층에서 이제 야외로 갈 수 있는 이렇게 이음 공간이라고 하죠. 네. 복도고요. 그 복도 중간에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 네. 이 전시 해설을 안내해 주는 이 표시였는데 너무 작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 봐야 또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내물이 배치가 잘 되어 있느냐, 그리고 안내 표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서비스 전달 품질요인과 환경 품질요인의 지원성과 편리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내물이 배치되어 있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지원성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안내 표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는 환경 품질 요인의 편리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어떤 그 남자분이 네. 반바지를 입으시고 네. 이렇게 이제 서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물관이 예전에는 정말 엄격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반바지를 입고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죠. 그런 어떤 좀 이 분위기도 상당히 딱딱하고 네. 뭐 그런 곳에서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저렇게 편리하게 네. 편하게 옷도 입고 이 절기로 오는 네. 그죠? 그런 공간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걸 사람들의 복장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밖에 이렇게 잔디가 형성이 되어 있고 네. 앉아 있을 수 있는 벤치나 이렇게 의자가 있어서 사람들이 네. 좀 박물관에 온 손님 같진 않았어요. 온 고객 같진 않았고 네. 그냥 이 공간을 즐기러 오신 분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커피도 드시고 네. 좋은 이렇게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네.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주말인데 제가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갔었는데 네. 막상 들어가니까 너무 조용해서 네. 사실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하고는 조금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뭔가 취지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립이 됐고 어떻게 발전을 해왔으며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공간, 그걸 통해서 좀 국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처음에는 이제 기획이 되었었는데 네. 그 취지를 100% 이렇게 반영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다 전문성도 좀 높이고 다양한 혜택이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혁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서 좀 더 새롭고 좀 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또 뮤지엄 샵이었는데요. 네. 여기 있는 분에게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네. 주중에도 이렇게 사람이 없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주말에도? 네, 네. 주중에도 이렇게 사람이 없고 네. 주말에도 사람이 없는 거냐에 네. 대해서 물어봤는데 없다고. 네. 요즘에 참 없다고. 네. 광화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박물관에는 많이 오지 않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직원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는데 왜 사람이 안 오냐라고 묻기 이전에 네. 사람들이 왜 안 올까를 생각을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획을 하고 전시를 해서 좀 찾아오게끔 만드는 거, 그런 게
정말 이 박물관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옥상이나 어떤 이 빌딩의 중간에 저렇게 이제 트여진 공간에 네. 어떤 식물이 있고 뭐 잔디밭도 있고 뭐 이런 게 최근에 어떤 이 건축 양식의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예, 네. 그래서 뭐 에코 친화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심 속에서 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네. 어떤 건축 설계가들의 또 하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도심 중에도 도심이잖아요. 그렇죠. 광화문역 근처니까 굉장히 사람들도 많고 예, 또 볼거리도 많기 때문에 복잡한데 여기는 카페인데요. 굉장히 좀 조용한 면이 있지만 네, 제가 좀 눈여겨봤던 거는 바닥에 네. 청결도 상태였어요. 네, 바닥이 굉장히 더럽더라고요. 네. 네. 그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소홀히 하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서비스 환경 품질 요인의 무슨 요인? 친미성? 쾌적하다. 기숙성? 예, 네. 쾌적성 부분. 그쵸. 예. 그래서 얼마나 실내가 깨끗하냐. 음. 그리고 이제 온도라든지 환기가 잘 되어 있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특히 이제 많이 강조했던 게 바닥하고 그리고 화장실이었죠. 네, 그렇죠. 이번에는 화장실은 안 화장실은 가보셨네요. 끝쪽에 제가 네. 나갈 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네. 또 중간중간 복도에 또 쉬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제 두 번째 전시관입니다. 여기는 네. 3층, 4층이겠네요. 네. 네. 여기는 1950 년대 부분이네요. 예. 네. 전쟁 그렇죠. 네. 예, 전쟁 직후에 이제 예, 고아들이나 뭐 이산 가족들에 대해서 네. 또 잘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굉장히 좀 그 전시 자체가 좀 알차고 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축약해서 이렇게 탁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엉성하고 네. 아쉽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역사 박물관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취지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이 설립 목적은 분명한데 그 목적에 맞는 전시와 그런 기획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는 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또 입체감 있게 네. 느낄 수 있는 이제 시청각 자료실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했지만 네. 이 아쉬운 부분은 뭘까요? 좀 사람들도 없었던 것도 아쉬웠고, 네. 네. 그리고 좀 그 제 이전에 갔던 그 박물관에서의 느낌보다는 굉장히 네. 이렇게 느낌이 딱 오지 않아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박물관의 의의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유물을 모아놓고 그걸 전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유물을 보면서 상상력을 펼 수 있게끔 그런 게 이제 이 박물관에서 제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양지혜 아나운서가 이제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양지혜 아나운서의 상상력을 자극하지 못하는 그런 그 기획이나 전시가 되었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는 거죠. 네. 참 또 많이 느꼈지만 전쟁은 참혹했다라는 말이 좀 네. 많이 와 닿았습니다. 네. 불과 50년 전 일이잖아요. 네. 이제 60년 전 일인데, 60년 전 일인데 참 그 시절은 정말 우리나라가 잿더미였다고. 네. 네.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쟁 상황을 겪으신 또 할머니를 통해서 네. 들었거든요. 네. 이런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이런 전쟁이 있었구나라고 느꼈지. 저희는 네. 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상상할 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박물관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유물의 파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사람들은 상상력을 통해서 그 시대에 마치 자기가 가보는 것처럼 네. 그런 걸 느끼고 교육받는 곳이
이제 이 박물관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저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몇 명으로 숫자로 또 이렇게 네. 표시를 해주니까 좀 네. 더 와닿더라고요. 네. 네. 전쟁 고아, 뭐 이산 가족, 뭐 100만 네. 명, 실종자, 뭐 부상자, 예. 예. 경제적으로 얼마나 피해가 컸냐, 네. 또 그런 부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비극이죠. 우리 민족만의 다른 전쟁과는 달리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동족 상쟁이라고 하는 걸 했다라고 하는 것하고 네. 정말 많은 우리 민족들이 희생을 했다는 거, 그것도 이제 외부의 어떤 이 정치적인 그런 이슈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더 가슴이 아픈 그런 그 전쟁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6, 70년도에 네. 그 학교 풍경이에요. 네. 거의 한 100명이 있을 정도의 그런 게 정말 콩나물 같은 그렇죠. 네, 네. 그런 느낌의 또 교실 풍경의 모습을 저렇게 네. 애니메이션과 함께 네.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정말 힘들게 공부를 했구나. 네. 네, 또 오전반, 오후반 뭐 나눠서 그렇죠. 또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것도 전 네. 전해 들었거든요. 네. 네. 우리 이제 40대, 50대 분들이 요즘 들어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 풍경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에 다녔다. 그리고 한 반에는 70명 이상의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있었고, 심지어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서 네. 오후반이 되면은 늦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 좋았다. 네.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좀 오전반, 오후반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회사도 오전반, 오후반으로 네. 네, 쓸데없는 한번, 생각이었고요. 네. 예, 대표님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아,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네, 전쟁 상황에서의 유물들을 또 이렇게 네. 전시해놨고, 또 이 보시면 이제 서양 차가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좀 이 차에 시발점이 됐다 해서 네. 시발차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이게 키득키득 웃으면서 네. 아빠한테 그 아내 모습을 보고 싶다고 네. 이렇게 조르면서 하는 모습이 또 포착이 네. 됐습니다. 시발차죠. 예. 네, 시발차더라고요. 욕이 아니죠. 네, 예. 정확한 뜻을 갖고 예. 있는 욕처럼 들렸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네. 저도 아이들이 막 시발차야 이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또 보면 이승만 대통령. 네, 네. 뭐 4.19 혁명까지 또 근대의 모습을 볼 수 네. 있는 거였고요. 정말 50년대, 60년대 그 정말 격동의 시기, 네. 그리고 이제 70년대 뭔가 잘 살아보자라고 했던 시기, 그리고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88년 올림픽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도약을 했고, 90년대 이제 정말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냈고, 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뭐 전자에서 1위, 네. 그리고 이제 조선 쪽에서 네. 1위, 뭐 반도체, 뭐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의 강국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이제 도움을 주는 국가로 이렇게 바뀐 나라,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 민족이 대단하구나 이런 걸 개성 있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또 시민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뭐 4.19 네. 혁명이라든지 또 네. 군사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5.16 네, 예, 군사 혁명을 통해서 네, 혁명을 예. 통해서 이런 시민들의 힘을 보여줬던 네. 그런 모습들도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5층으로 가시면 네. 상설 전시실 제3관이 또 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주제에 네. 또 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나 네. 그런 80년대, 90년대 모습이 또 네.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아이들이요, 그 네. 박물관에 있는 그 안내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그 박물관 안에 있는 선생님인지 아니면은 아이들이 이제 밖에서 네. 이렇게 선생님을 모시고 네. 박물관을 투어하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네. 박물관에 직접 와서 정말 공부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진짜 정말로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박물관의 중요한 기능은 일단은 교육. 네. 그죠? 뭐 다른 어떤 문화적인 공간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박물관은 교육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70년도에 이제 독일로 그렇죠. 광부나 간호사 분들이 많이 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또 네. 많이 가셔서 이게 돈을 벌어 오시면서 네. 이렇게 친동생들을 키워냈다는 네. 또 이런 일화들이 지금 적혀 네. 있었는데 그래서 독일에서는 또 백의의 천사라고 네. 네. 코리아 니쉐 엥겔이라고 한국의 천사라는 뜻으로 네. 한국 간호사들을 애칭을 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네. 네. 저분들이 정말 자기들의 월급을 우리 이제 자기 개인적인 가족들에게도 보내줬고 네. 박정희 대통령이 저분들의 월급을 바탕으로 해서 네. 또 독일의 이 차관을 빌려오는 예,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거대한 철강 산업이라든지 네. 조선 산업의 모태가 된 네. 그 원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이 바로 저분들의 힘 때문에 우리나라로 유입이 됐습니다. 네, 또 말씀드릴 게 또 베트남 파병이잖아요. 네. 또 이것으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아파서 이렇게 돌아왔다고 그렇죠. 하는데 또 이것 또한 우리나라가 또 초석을 다질 수 있었던 네. 또 정말 가슴 아프지만 또 그런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또 도움이 됐었던 또 네. 그런 사회적인 이런 역사의 한 네.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일본에도 이제 미 군사 이 정부라고 할 수 없죠. 미 군사 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통치를 했는데 50년에 이제 우리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또 일본이 많은 혜택을 가져갔죠. 예, 그래서 일본이 그걸 통해서 이제 경제 발전을 또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네. 거기에 이제 참전하는 조건으로 미국에서 또 많은 자금을 또 이제 도움을 받았고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나쁜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정말 개인의 희생으로 그렇죠. 네, 또 네. 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조선 사업에 대한 네. 모습을 영상으로 또 조형, 모형인 배로 또 네. 크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네. 네, 또 저희 아버님께서도 또 조선 쪽에 네. 30년 동안 일을 네. 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또 제가 알거든요. 어릴 네. 때부터 배를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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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은 정말 우리나라가 기술력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제 중국 쪽에 많이 네, 맞습니다. 네. 그 우위를 많이 뺏기고 있죠. 네. 하지만 그래도 기술력에 있어서는 정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네. 조선 사업의 또 역사를 많이 볼 수 네. 있었고요. 또 아버님이 네, 또 괜히 종사를 또 하셔서 짱하게, 네. 그래서 또 오래 저렇게 보고 계셨군요. 네. 예. 혹시나 저희 아버님 얼굴이 나오나 싶어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죠.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고 네. 그분들에게 또 고마움을 네. 꼭 표현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GDP도 북한이 훨씬 높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이 될 당시에도 남한 쪽은 농업과 경공업이었지만 네. 북한은 중공업과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북한에, 잘 사는 곳이 북한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정말 저분들의 희생과 노력, 그러니까 우리 양지혜 아나운서 기준이 아니고 제 기준으로 우리 네. 할아버지들의 노력, 그리고 이제 아버님들의 노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발전을 했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 40대, 50대 네. 저의 세대가 정말 그걸 굳혀서 지금 20대, 10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그 자랑스러운 나라로 키워나가는 게 우리 중장년청의 현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문화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영화나 음반의 이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었고요. 또 아까 보셨던 서편제나 뭐 이런 네. 것들은 또 정말 대표할 만한 이제 영화 산업에서 이제 시초를 올렸잖아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보셨고 이제 영화 산업이라는 것도 이렇게 흥행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네. 이제 문화적으로 좀 많이 네. 치우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먹고 살만 하니까 또 이제 네. 문화적인 것을 또 네, 공유하고 그렇죠. 향유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시관 3층이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곳인데, 네. 이곳은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서울역사박물관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쪽의 이 전시는 좀 서울역사박물관과 좀 차별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잡고 옛날을 회상도 하고 네. 그렇게 멀지 않은 네, 그 예, 시점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이 다른 관보다는 그래도 편익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좋은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른 부분이라면 다른 부분이겠네요. 직접 이렇게 음악도 네.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을 해서 뭐 포크송이나 뭐 이렇게 락이나 이렇게 네. 좀 한국에 최초로 왔던 네. 그런 가수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음악으로 들을 네. 수 있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건 네. 좀 좋았던 부분 중에 네.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이제 미군이 우리나라에 상주하면서 그 미군을 통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미국의 그 팝이라고 하는 게 네. 들어오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시작됐고 그게 이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이 가수들이 생겨났죠. 예, 그래서 미군들을 상대로 이제 공연도 하고 네. 뭐 그러려다 보니까 이제 미국 노래들 그 칸츄리송이라든지 뭐 락이라든지 네. 뭐 이런 뭐 발라드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이제 생겨났었고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트롯이라고 하는 거 트로트 음악을 하는 그런 가수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었죠. 네. 네. 교수님도 팝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몇천 곡을 알고 계신다고 외우고 계신다고 네. 예, 들었습니다. 네, 외우고 있었죠.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네. 또 소화기도 이렇게 있었고요. 네. 비상구도 잘 보여 있는 모습입니다. 보이고 네. 있는 모습입니다.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좀 정확하게 좀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어둡고 그렇죠. 네, 이렇게 또 폐쇄된 공간에서 네.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신속하게 나가야 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또 가시는 분들은 미리 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요, 대통령 네. 이렇게 초기 대통령부터 지금 대통령까지 대통령의 모습 사진과 이런 대통령 집무실. 네, 네. 모습을 또 구현을 해서 뒤에 네. 경복궁 배경으로 정말 포토존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대통령처럼 앉으셔가지고 또 포토를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혁신성 부분이 되겠죠. 네, 보시면 이제 거의 최근에 있는 것들인데요. 뭐 대한민국의 올림픽. 예,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이라는 네. 또 그런 명제 아래 또 네. 저희의 이게 이제 최신 사관이죠. 상설 전시관. 네, 네. 상관입니다. 최신 이런 시설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전시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로의 도약이라고 하는 시점이
88년 올림픽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근대화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의. 정말 그때 분위기는 2002년 월드컵처럼 열기가 그렇죠. 있었나요? 아유, 그때도 예, 대단했었죠. 그리고 정말 서양 국가들에게 네. 우리가 50년대, 60년대에 정말 그 가난한 모습의 서울이 아니고 정말 달라진 모습의 서울을 생방송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죠? 그러니까 마라톤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서울을 보여주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이 다른 국가에 계신 분들은 하나의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1988년 올림픽입니다. 네, 정말 올림픽 이후로 정말 네. 도약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봤고요. 네. 세계 최초의 전자 정부라고 해서 네. 또 전자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IT 예, 강국이니까. 예, 또 스마트폰을 갖게 되면서 더욱더 네. 좀 이렇게 전자기기에 의존을 하고 좀 네. 많은 그런 부분들이 또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어서 많이 애용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나타내는 프로그램으로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네. 또 학생이면은 뭐 학교 가는 길에 뭐 시간 같은 거, 버스 시간이나 공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볼 수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저런 이 전자정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우리가 정말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뭐 초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는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네. 동사무소라고 안 하죠. 주민센터라고 그쵸. 하죠. 예. 거기 가지 않고도 인터넷 이제 통해서도, 집에서 네.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뽑을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예, 그런 참 최첨단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것에 있어서는 네. 우리나라를 따라갈 나라는 없다고 정말 네. 자부를 네. 해도 제가 중국을 자주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네. 중국의 겉모습은 참 우리나라 서울의 모습을 많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상하이 같은 대도시를 가면. 네. 근데 특히 이제 호텔을 가보면 네. 예, 겉모습은 정말 예, 세계적인데 안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이 시스템이 너무 엉성해서 그래서 참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해외 나갈 일이 별로 없네요, 제가. 네. 한번 암행을 제가 해외로 네. 의미가 없겠네요. 네. 우리나라의 서비스 시스템을 파악하는 네. 거니까. 내년까지 다니시면 아,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요, 내려오시면 이제 제가 다 전 시간을 둘러봤고요. 또 네. 상설 해설을 하시는 분이 2시부터 네. 3시까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네. 모습이 아까 잠깐 나왔는데요. 네. 또 그때 해설을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네. 다른 곳에서는 또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나가는 모습인데요. 네. 나갈 때 또 화장실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화장실을 찾았는데 네. 좀 잘 어디 있는지 네. 잘 몰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양재 아나운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하신 그 안내 표지가 좀 네. 예, 없다는 거. 네. 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화장실이고요. 정수기도 있었고 뭐 사실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네. 네, 깨끗함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전 정말 여자 화장실은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예, 이 암행어사를 하면서 그죠? 정말 여자 화장실만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본의 아니게 뭐 남자 네. 화장실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네. 네, 어떻게 보여드렸네요. 예. 네. 여기 보시면 좀 이렇게 공기청정기라고 하죠. 네. 네, 이런 게 설명되어 있었는데 전원을 켜도 안 켜지더라고요. 네. 그건 좀 아쉬웠고요. 여기 뭐 바람은 잘 나왔습니다. 네. 수화기도 전반적으로 뭐 청결도는 괜찮았습니까? 네, 좀 쾌적했고 깨끗함이 또 환기, 그러니까 냄새 안 나고. 예. 예. 그런 건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네. 하시는 예.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서비스 환경 품질 요인의 어떤 요소죠?
쾌적성. 그렇죠. 예, 예. 쾌적성. 뭐 1시간의 쾌적성 정도는 또 네.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밖에 나가니까요. 예. 그 브라질 속의 한국인이라는 타이틀로 전시가 되고 있었잖아요. 네. 또 그거에 맞춰서 브라질의 그런 공연을 볼 네.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태권도 아닌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브라질 고유의 또 예. 춤과 이런 무술, 무술. 네, 모습이었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 좀 한국 사람이었어요. 네. 몇몇은 외국인인 것처럼 보였는데 네. 이런 브라질 쪽의 이런 무술을 이렇게 연마하시는 한국 사람들이 태권도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태권도 아닙니다. 태권도 저렇게 하시는 거 보셨어요? 예. 태권도 아닙니다. 뭐 태권도도 비슷하게 네. 예, 격파와 저렇게 발차기 같은 게 있으니까요. 네. 태권도의 모습은 아니었고 그런 브라질 전통 악기처럼 네. 이렇게 옆에서 치고 계시고 예. 또 사람들이 많이 관람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또 야외에 날씨 좋은 날 공연도 볼 수 있어서 사람들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흥이 나더라고요. 네. 저도 뭐 무대에 뛰쳐 올라가고 싶을 정도로 네. 흥이 났습니다. 예. 올라가 보시죠. 깜짝 그런 게 또 놀라실까 봐. 돌발 상황. 아, 네. 네. 한번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네. 저런 기회가 생기면 네. 다루게 끌어내릴 것 같은데.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 관람을 보시면서 이 문화를 이렇게 향유하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또 밖에 보시면 이렇게 잔디도 이렇게 있어서 야외 조성된 부분은 정말 좋았거든요. 네. 근데 안에 박물관 자체에서 좀 더 잘 되어 있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외부 모습도 어떤 그런 큰 특성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몰랐어요. 저렇게 예, 박물관이 예, 있는지도요. 네. 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VCR 화면 또 보시고 왔습니다. 교수님, 또 VCR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시면서 보셨나요?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이제 1층과 2층 그리고 이제 3층의 모습을 잠깐 봤는데요. 저번에 우리가 봤던 서울역사박물관에 비해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차별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전시관 3관하고 4관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세계로의 도약이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했고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혜택이라고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도 잘 나타냈고 그리고 좀 부족하기는 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발전상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도약 부분에 대해서 잘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셨던 그 브라질 무술을 야외에서 이렇게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그걸 관객들이 같이 이렇게 즐기고 뭐 그런 부분을 보면서 또 이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구나. 네. 뭐 그런 점에서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은 이번에는 4.5점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은 서비스 전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전달 품질 요인은 크게 이제 대응성, 지원성, 공감성 부분이 있는데 대응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의사소통을 얼마나 명확하게 하느냐, 직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좋지도 않았습니다. 예,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지원성 부분은 정보 및 자료 제공을 얼마나 용이하게 해주냐, 안내물이 비치가 잘 되어 있느냐, 또 이제 이 안내물이 최신 자료냐,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양지아 아나운서가 가지고 온 이 안내물들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이 공감성 부분입니다. 직원들의 친절한 태도와 배려하는
부분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전달 품질 요인은 여전히 3.5점 정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환경 품질 요인은 아까 이제 몇몇 장소가 청소 상태가 특히 바닥 청소 상태가 안 좋았죠. 예, 그런 부분에서 쾌적성 부분에 이제 감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안내 표지라고 하는 게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편리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시설의 아름다움이나 직원의 용모 단정, 그리고 이제 공간이 얼마나 잘 배치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신미성이라고 하는 걸 평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봤던 박물관 중에서 정말 특징이 없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미성 부분도 좀 떨어지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내부 공간도 왜 저렇게 좀 복잡하게 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환경 품질 요인은 한 4점 정도. 그래서 이번에 봤던 이 제2편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전체적인 서비스 만족도는 4점 정도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많이 동감을 하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모습이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지나가면서 이게 박물관인지 어떤 공간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좀 외형이 좀 아쉬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한국 여론방송 암행어사 출두. 네. 그 박물관의 서비스 실태에 대해서 돌아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암행어사 출두는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의 서비스 실태를 낱낱이 파악해 고객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암행어사 출두였습니다.